예,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점유권이죠. 예, 우리 교재 257페이지에 대표 사례 문제라고 해서 하나 나와 있는데 258페이지 기출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점유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 준 거죠. 이게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의 사용이익은 이 사용이익이 대체적으로 과실이죠. 과실에 준해서 취급하는 것이고 건물 소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 점유는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했대. 그럼 건물에 대해서는 자주 점유겠지만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 점유가 돼야 되는 거고요. 또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선의의 자주점유자만 현존이 이기고 자주점유자가 아닌 자라든지 선의가 아닌 자는 무조건 모든 손해배상해야 되죠. 그래서 선의의 자주점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현존이익이 아닙니다.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수업할 때 선자씨만 선의의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을 반환하면 되는 거고 선의가 아니라든지 또는 자주가 아닌 경우에는 모든 손해, 받은 이익에 이자 붙이고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다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번 문제 요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소재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또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서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분용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 점유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분양받은 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서 양도담보 설정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럼 분양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 다른 사람에게 해줬기 때문에 수분용자는 간접 점유자에 해당하는 거죠. 직접 점유자가 아닙니다. 간접 점유자죠.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간접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인 인 또는 임차인이 주택을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와 전대차가 동시에 성립할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 문제 보시면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을이 전대차에 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을이 목적물 인도받고 또 을이 주민등록을 갖췄다라고 한다면 그때 아니죠. 병이 목적물 인도받고 병이 주민등록을 갖췄다라고 하면 그때 을이 대항력을 갖는 거죠. 예, 그래서 대항력은 을이 취득한다. 이때는 얘가 간접 점유자가 되고 여기가 직접 점유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유 취득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한다. 항상 간접 점유는 어디에나 다 들어가는 거죠.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에 이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임의로 양도했다면 이건 점유 침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 점유가 침탈된 건 아닙니다. 점유가 침탈됐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목적물의 점유를 뺏겼어야 되는 겁니다. 또 4번에 직접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요. 다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하라고 먼저 청구하고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기 거부한다든지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그때 나에게 직접 다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나에게 바로 달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점유보호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점유 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일지라도 간접 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점유 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즉 임대차가 무효일지라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이거는 직접 점유가 되는 거고 임대인은 간접 점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임대인은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적법한 관계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3번으로 가겠습니다.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의 권원, 즉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점유를 취득했냐, 이거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통해서 점유를 취득했으면 자주점유고, 임대차를 통해서 점유를 취득했으면 타주점유가 되는 것이고, 도둑질을 해서 점유를 취득했다, 그래도 그거는 자주점유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것은 아니죠.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자주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주점유자는 스스로 자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이 주장을 했다가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추정이 바로 깨지는 것도 아닙니다.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선의의 타주점유자, 선의의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 반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도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해 줘야 된다. 악의의 점유자가 문제가 되는 건 과실 취득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만 과실 취득권이 있고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지만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의 점유자가 수취했던 과실을 혹시 소비하였거나 또는 훼손한 경우에, 소비했으면 자기가 의도적으로 소비했지만 훼손 또는 수취해야 되는데 수취하지 못했을 때, 이때는 책임 있는 사유냐 아니냐, 그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걸 따져야 됩니다. 책임 있는 사유로 수취하지 못했을 때, 이때만 이에 대해서 대가를 보상을 하는 겁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했다, 그럼 보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것도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점유기간 전부를 승계하면서 하자까지도 모두 다 승계가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5번이 이제 답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지문은 2번과 4번 지문을 옳게 변형을 해서 옳은 내용으로 바꿔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점유권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점유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습니다. 점유에 관한 소와 본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점유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즉 점유권만 주장하는데 소유권을 가지고 그 재판을 해버리면 무조건 점유자가 패소하겠죠.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 즉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한 점유까지 추정이 되죠. 근데 계속 점유가 추정이 되려면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어야 계속 점유가 추정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 점유 추정이 된다, 금방 얘기한 거고, 4번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이때 그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할 때 그 점유물은 동산만 인정하지 부동산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되는 것이고,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로 하여금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그래서 전세권자나 임차권 같은 경우는 자주점유자잖아요. 자주점유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좀 쉬운 내용이고, 이 내용은 뭐 좀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틀린 설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점유자의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폭력에 의한 점유라든지 은비에 의한 점유, 이런 게 이제 반대 개념인데 평온, 공연이 추정이 되는 거고요. 자주점유, 선의의 점유까지도 추정이 되죠.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 등기할 때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 먼저 인도해주고 소유권을 나중에,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해주고 목적물 인도는 나중에 한다라고 하는 건 특약으로 정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이전 등기 받을 때 목적물 인도까지도 받았다라고 보아야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점유물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동산만 인정한다 그랬고, 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 또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틀린 내용이고요. 점유자의 특별 승계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앞에서 봤던 내용하고 두 개나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 같은 경우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2번하고 4번 지문을 같이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지문은 앞에서도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옳은 겁니다.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다. 그렇죠.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는 건 임대차나 전세권이나 또는 뭐 유치권 등이 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내 물건이 아니니까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주 점유가 맞는 거고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요. 그 과실 없이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갑은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했답니다. 그럼 을만이 간접 점유자인가? 아니죠. 을만이 간접 점유자가 아니라 갑도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겠죠. 이 점유 매개 관계가 중첩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갑도 이 관계에서는 간접 점유자죠. 그리고 이건 이제 그러니까 요걸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보는 거예요? 6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이제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06번도요. 그래서 06번은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 임대차였다라고 하고 이걸 전대차였다라고 하면 여기도 간접점유고 여기도 간접점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둘 다 간접점유가 되는 것이고요. 갑과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 소유권을 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을의 점유는 자주 점유가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일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명의신탁자의 점유가 자주 점유일 수 있겠지만 명의수탁자의 점유가 자주 점유일 수는 없습니다.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해서 인도받았답니다. 아주 경미한 정도 초과했을 때는 한눈으로 봐서 토지 면적을 그렇게 한꺼번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부분의 면적은 점유는 타주 점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6번에 있는 그 지문들은 다 좀 잘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쉬운 문제로 낼 때 이런 지문들로 구성을 하죠. 그 다음에 7번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등기부상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 등기의 추정력이 원용할 수 있다. 추정적 효력은 우리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자, 7번 문제 보시면요. 등기의 추정적 효력은 추정적 효력, 추정력이다라고 하는 건 물적 효력도 있고 인적 효력도 있을 때 인적 효력은 누구에게 원용하느냐라고 하는데 누가 현재 명의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누구에게 전 명의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원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원용할 수 있었고요. 색깔 좀 달리 해서요. 여기도 이 사람에게 그대로 원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도 추정적 효력이 원용이 된다. 원용이 된다는 얘기는 입증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1번이 바로 틀렸고요.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데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전후 양시 점유한 사실이 있어야 되고요.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엔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됐다. 그럼 말소 자체가 무효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고 동산에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럼 미등기 부동산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더더욱 부동산에는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이게 거부가 되는데 미등기 부동산은 언제든지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추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됐대요. 항상 추정적 효력이라고 하는 건 누가 증명 또는 입증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여기는 매매계약서가 무효인 것으로 증명이 됐으면 추정력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되고요. 여기는 5번 지문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8번입니다. 갑은 그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했고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 건물 보존 개량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했다라고 하는 거죠. 보존 개량을 위해서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했다. 그런데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은 자기가 매수한 물건으로서 진정한 소유자라고 생각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점유가 잘못된 점유였다.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자에게 목적물을 돌려줄 때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옳은 거 찾습니다. 자, 선의의 점유자만 과실 취득권이 인정이 돼요. 과실 수취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을이 혹시 매매가 무효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다. 악이라면 과실 수취권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또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해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혹시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하고 상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해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그렇죠. 회복자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선택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항상 회복자가 선택권자라고 하는 것까지 추가해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하여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왜 그럴까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의 수취권, 취득권이 있습니다. 수취한 과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을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행기는 목적물 반환 청구를 받거나 또는 목적물을 반환할 때 이행기가 도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혹시 임대차에 가면 조금 다른 법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번 지문은 여기 3번 지문이 이제 답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는 선택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확인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9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에 과실을 취득할 수 있지요. 그리고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좋습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9번 문제가 이거죠. 8번은 그렇고 9번 문제는 선의의 자주점유자입니다. 선의의 자주점유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선의가 아니라든지 또는 자주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받은 이익에 이자 붙이고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다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질문이 또 여기 나온 거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됐을 때 지금 말씀드렸고요.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도 행사할 수는 있어요. 선악불문, 자타불문하고 행사할 수는 있고요. 어차피 필요비는 보존 비용이거든요. 목적물 보존에 지출된 비용이기 때문에 선악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필요비는 보존 비용으로서 이거는 금액이 크지 않아요. 유익비가 그런 것이지 필요비는 법원에 상환기간 허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점유물에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이 지문도 반대 의미로 지문이 몇 번 나왔죠. 틀린 지문으로 나왔는데 자, 답은 4번이지만 우리는 3번하고 5번 지문을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에 과실을 취득한다.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엔 침탈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행사하지만 이것도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는 거고요.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이제 9번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유익비에 관해서 그런 것이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도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또 나왔죠. 10번에도 이게 10번에도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또 나온 거죠. 1번에도 나왔고 여기도 또 나왔습니다. 그래, 이 경우에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저희 계속 나왔던 5번 지문보다는 4번 지문을 좀 주의하시고, 답은 3번이었죠. 하지만 4번 지문을 조금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에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몇 번 나왔죠.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 그랬습니다. 11번 이거 또 나왔죠. 선의의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 반환하고, 여기 11번 문제 이거죠. 악의의 점유자 여기 있잖아요. 이건 11번 문제네요. 얘는 때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번이죠.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 붙이고 그 이자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불해야 됩니다. 또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여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선택권자는 회복자라고 하는 거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또 법원이 유익비 상환에 관해서 상당한 유예 기간을 허용한 경우에, 그러면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는 있지만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유치권은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5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지문. 그래서 계속해서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여기도요. 자, 그리고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인데, 이번엔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를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 그러면 요거잖아요. 이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어요. 그 대신 요건 12번 문제가 또 이제 중복이 되는데, 12번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으면 이거는 사용이익을 가졌기 때문에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필요비하고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상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행 지체로 인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는 과실 취득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행 지체로 인해서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 매수인의 점유는 일단 자주점유고 선의의 점유이겠지만, 그 이행 지체로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럼 이행 지체 자체가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고, 매수인은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행 지체의 경우에. 그때는 과실 취득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선의의 점유자였다가도 악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때는요. 그래서 타주 점유자가 되는 거고,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에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배상한다. 그런데 이거 또 나왔죠. 12번에 요거 문제는 요거 선의의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 반환합니다. 12번 문제로 또 나왔네요. 그 다음에요.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점유자 선택에 쫓아, 이거 앞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에 상한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회복자 선택에 쫓아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효인 매매 계약의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목적물 반환 청구를 받거나 목적물을 반환할 때 그 회복자에게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2번하고 5번 지문을 좀 중요시 좀 더 면밀히 보셔야 되고, 답은 5번 지문이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유권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유권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